안녕하세요, 오도로블 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그 사람 진짜 움직일까? 입니다. 요즘 마음 한켠에 계속 걸리는 그 사람, 말도 없고 행동도 없는 분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상대방이 행동이 있을지, 연락이나 재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움직인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까지 한번 타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래 4장의 카드 덱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카드를 보고도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컬러도 놓아드릴 테니까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은 늘 여러분들의 직감이 정답이에요. 그럼 카드 선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주신 블리님들의 카드를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상대방은 진짜 움직일까? 입니다. 자, 전체적인 카드의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 초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쁘게 나왔거든요.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현재 그 사람, 우리 초록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를 봤었을 때 짜잔! 완전 기사가 나왔죠. 지금 이미 우리 초록이들을 떠올리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연락을 어떻게 보내지? 언제 보낼까? 뭐라고 보내면 좋을까? 아,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 움직이고는 싶은데 막 생각도 정말 많고 마음도 굉장히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지금 말이 이렇게 콧김까지 불어오르고 있거든요. 막 킁킁 하면서 그 말 자체가 이 상대방은 초록님들에게 대한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마음이 막 끌어오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음은 이미 초록님들에게 연락이 왔어야 된다. 혹은 지금 이미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왔는데 우리가 차단해서 못 받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하고요. 너무 움직이고 싶어 하고 초록님들하고 관계를 빨리 진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좀 급발진처럼 오는 게 아닌가.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결국에 못 참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다음 카드를 한번 넘어가 보자면, 그 다음 카드를 봤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결국 상대방은요, 내가 이제 움직이겠다, 행동으로 이어질 신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카드에 운명의 수레바퀴면은 결국 지금까지 멈춰져 있던 시기가 끝이 나고 반대의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초롱님들하고 상대방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류가 있을 뿐더러 상대방은 우연하게라도 초롱님에게 다가오려고 한다라고 리딩이 되는 것 같아요. SNS를 갑자기 보게 된다거나 문득 생각나서 사진을 보게 된다거나 이전에 나눴던 추억을 떠올리는 등의 뭔가의 이 행동을 취하면서 초롱님들에게 다가올 궁리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지네요. 결국 이 상대방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망설였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요. 마음은 미친 듯이 끌어오름에도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초록이에게 뭔가 모를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아니면은 집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소유욕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충동,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내가 만약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다시 시작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아,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끌어오르면서도 지금까지 연락을 보내지를 못했다라고 리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움직이고는 싶은데 스스로 묶여서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접근해와? 라는 걸 봤을 때 펜타클 5번이면 상대방은 초록님들에게 오는 모션 자체가 당당하고 당차고 이 막 열정을 드러나는 그런 말투라거나 행동이 아니라 쭈뼛쭈뼛 놔요. 굉장히 불쌍한 척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지내? 뭐, 아, 갑자기 생각나서 요즘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외로운 느낌? 힘든 느낌? 나 요즘 좀 안 좋아.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툭 던지는 메시지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 펜타클 5번 자체가 결핍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수가 굉장히 단답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짤막짤막한 연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음은 끌어넘치고 맨날 생각나고 연락 보내고 싶고 궁금하고 막 이런 감정은 있지만 정작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차분해지는 상대방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굉장히 로맨틱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을 로맨틱하지 못하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상대방은 내가 좀 힘들다라는 핑계로 어떻게 보면 초록님의 마음의 문에 똑똑하고 신호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방이 연락이 오잖아요.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연락을 만약에 주고받고 나면 두 분이 다시 재회할 수 있나요? 잘 될 수 있나요? 라는 걸 봤을 때 힘 카드가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에는 긍정이기는 한데요. 막 한 번은 밀어붙이는 재회라기보다 천천히 회복하고 서로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좀 얘기 들어주면서 천천히 재회의 길에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상대방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우리 초록이가 상대방한테 왜 연락했냐? 다시 사귈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 라는 단호박에 대한 그런 행동을 취해주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부드러운 어투와 부드러운 분위기로 상대방을 대해 주셔야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드럽고 또 조심은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까지 줘야 되다 보니까 한 번 사귀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조금 예의를 갖춰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쉽게 비유하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초록님들이 다시 한번 신뢰를 천천히 세워나간다. 다시 썸을 탄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연락이 오면 그러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러면 연락하면은 다시 그 재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는 되냐? 네는 예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재회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조언도 보이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밍을 봤었을 때는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까지 걸리겠냐라고 봤을 때는 한 달 덜 걸릴 것 같아요. 1, 2주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관계 그리고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합이 들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자니 오히려 상대방이 호응 같은 거는 잘할 수는 있지만 굳이 우리 초록이들에게 연락을 보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게다가 컵 10번까지 나오다 보니까 두 분은 만약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평생을 좀 함께하는 기준을 두고 재회를 염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이랑 정말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지도 체크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모습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나는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잔소리하지 않을 거고 너를 몰아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셔야 상대방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초록님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 재촉하는 거, 압박을 주는 거입니다. 나 아직 좋아해? 재회하려고 연락했어?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나 유도는 조금 별로 좋지 않아요. 빨리 달리려고 할수록 더 브레이크가 걸리시기 때문에 이 집 카드처럼 최대한 따뜻하고 편안하고 역시 초록이지. 역시 내가 이래서 초록이를 만났었지. 맞아. 초록이가 주는 이 안정감이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이 메리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 분위기가 두 분의 재회를 더 빨리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첫날에 연락 왔어요. 근데 내가 요거를 잘 기억해서 그렇게 조금 했어.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돼? 라고 하면서 바로 만나서 재회까지 꼬린도 가능합니다. 초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회의 가능성이 100%지 않을까 싶고요. 연락 오는 이 흐름이나 상대방의 마음의 흐름 전체 다 둘이는 만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겁니다.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이렇게 강한데 이거는 거의 진짜 해외에 살고 있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 이 상대방하고는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초록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이고요. 너무나도 간절한 느낌이 든다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초록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너무 매달리거나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조금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컵 10번이 나왔죠. 결혼을 염두하고 미래를 염두하고 이 관계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의존적이고 예를 들어서 돈도 안 벌고 생활력도 없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뭔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너 없으면은 못 살겠어가 아니라 너랑도 건강하게 다시 한번 잘 만나고 싶어 였으면 좋겠고요. 결국 나라는 사람이 잘 사는 모습, 나 자신의 자기관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더 움직여주고 싶어 한다 해야 될까? 안 돼. 초록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강하고요. 이미 흐름도 두 분이 재회하는 타이밍이 도래하셨고요. 다만 집착이나 자존심을 건들거나 뭔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언행은 삼가해 주시고요. 다만 연락은 조금 좀 쭈뼛쭈뼛 거리면서 올 수 있겠다. 하지만 연락이 오면서 한 번, 두 번 연락하다가 결국 만남의 물꼬를 트서 두 분이 만나서 재회를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아가시게 될 거다. 그래서 재회의 팁은 첫 번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초록님들은 내 삶을 잘 지키고 자기 관리를 더 잘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하고의 재회를 높일 수 있다는 팁. 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초록이 분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리딩이 우리 공주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자, 그 다음 우리 파랑님들 카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움직일 건지, 언제 움직일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파랑님들이 사실 이 상대방을 봤을 때 이미 나랑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나를 정리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받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은 있거든요. 우리 파랑님들에 대한 뭔가 딱 그 감정이 올라오고 미련이 있다거나 애틋함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냥 온화한 척, 괜찮은 척하는 그림이 보여서 한번 그렇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요, 파랑님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보고 싶다. 좀 그립네. 뭐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마저 있지만, 속 안에서 이렇게 막 요동치더라도 겉은 좀 차분하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음에도 숨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은 진짜 나한테 저희 파랑이한테 움직임을 해줍니까? 라는 카드에서 투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요, 결국 내가 지금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현실의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균형을 잡아야 된대요. 자신의 일상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랑이와의 재회를 했을 때 내가 이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단 행동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타이밍을 계속 재고 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어떤 타이밍에 움직이지? 어떻게 이야기하지? 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황이 안정이 되어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연락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져요. 게다가 레노먼트 카드에서도 라이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락, 소식, 편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연락은 올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도 있고 뭔가 차분하고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안 왔던 이유가 뭐야 라고 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 좀 복잡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삶의 무게라고 해야 될지 뭔가 파랑님하고 만나면서 자기가 또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부담도 많고 짐도 많고 일이 많거나 책임질 게 많거나 피로하다거나 건강이 조금 안 좋다거나 즉 상황적인 장애물들이 너무 컸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지치셨거나 너무 바쁘셨다거나 행동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파랑님들에게 움직이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워낙 차분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파랑님한테 다가올 때도 감정적으로 오진 않아요. 굉장히 감수성이 깊고 뭔가 내면에서는 여리여리한 따뜻함이 있는 분인데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쿨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검사본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조금 찝찝한데 선생님 검사 한 번 나오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거는요. 상대방이 파랑님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올까라는 카드에서 나온 상징 카드인데요.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이런 말들을 하면서 파랑님들을 꼬시는 게 아니라 좀 예전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이 헤어졌을 때 아팠던 얘기, 뭐 갑자기 사과를 좀 한다거나 예전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상대방이 파랑님에게 연락을 하면은 과거의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막 울컥한다고 해야 될까요? 막 속상하고 알아줘서 고맙기도 하고, 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투는 조금 차가울지도 모르고요. 팩폭을 날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랑분들에게는 아니, 이 자식이 나한테 연락은 해두고 왜 이렇게 차갑게 얘기해?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 계속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방의 이 생각 때문이지 마음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 묻고 난 그렇게 진전시키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금 상대방이 말이 차갑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한 포지션을 가지고 움직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두 분이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면 과연 재회는 가능합니까?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에서는요, 네. 이 쭈뼛쭈뼛거리고 뭔가 팩폭 아닌 팩폭처럼 두 분이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좀 당당해지고 또 서로가 홀렸던 그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 파랑님이 너무 맞춰줄 필요는 없고요. 내 생각, 내 감정은 이야기는 하지만 상대방도 존중해주는 뉘앙스를 끌고 가주세요. 그러면 두 분이서 다시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기는요. 꽤나 빠를 것 같고요. 늦어도 한 달 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보이고 밤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상대방께서 뭔가 딱 연락을 딱 하려고 하실 것 같아. 길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나 좀 짧고 빛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갑자기 떠올랐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오실 것 같고요. 뭐 잘 지냈냐, 뭐 그때 왜 연락 안 받았냐,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둘이 대화의 분위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은 근데 조금 붙네요. 서로가 이별을 했을 때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뭐 고이든 고의가 아니던 현실적인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서로가 상처를 건들되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계속 그거를 꼬치꼬치 캐묻고 너 그때 그랬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삐딱하게만 굴지 않는다면요. 회복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를 자꾸 캐물으려고 한다거나 그때 도대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설령 물어보더라도 아 그래 그냥 그때 미안했어 라고 가셔도 됩니다. 굳이 막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서서히 두 분의 분위기는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또 두 번째인데 제일 핵심 같아요. 완주십이 또 나와버렸어요. 아까 전에 상대방 그 행동 왜 안 했어? 라는 거에 완주십이었는데 마지막 카드도 완주십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많이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다시 와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언제 볼래? 우리 뭐 할래?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을 꼭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대방의 생각에서 파랑이를 만나면 내가 뭘 자꾸 해야 될 텐데 또 봐야 될 텐데 막 이런 걱정의 짐을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더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과부하인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대하고 연락은 하고 싶고 마음은 있지만은 다시 재회를 했을 때 내가 더 짊어져야 되나? 내가 더 할 게 늘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말, 가벼운 대화. 그래서 지금 당장 결론 내자. 우리 언제 볼래가 아니라 괜찮아. 천천히 너 시간 되면 얘기해 라고 하면서 끌고 가시는 관계로 가셔야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행동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파랑님에 대한 이 감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언제 만날까, 우리가 언제 다시 재회하면 좋을까에 대한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 게 보이고 상대방은 파랑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깊고 섬세하지만 이 상대방의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이미 과부하인 상태에서 이거를 더 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되지 않을까. 접근 자체가 서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하던
한번 과거에 대한 상처를 서로 회복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파랑님들이 그 말에 큰 상처받아서 연락하지 말라는 둥, 일십하는 둥 그렇게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두 분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고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 관계의 포인트니까 뭘 자꾸 해달라고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빨리 뭔가를 진전시키려고 하기보다 우리도 여유 있게 이 관계를 지켜봐야 두 분의 관계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픽 뽑으신 분들도 오늘 리딩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자, 그 다음 하얀색을 뽑아주신 분들 카드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대방은 하얀님들에게 연락이 올까? 움직임을 해줄까? 언제 올까?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뭔가 좀 애절해요. 속상하고요.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리딩이 풀어갈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 보겠지만 일단 하얀색 분들은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또 들어보시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선택을 해서 들어봐 주셔도 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지금 우리 하양이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에요? 라는 걸 봤을 때 에이스 완즈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우리 하양이가 갑자기 생각났고요. 이미 갑자기 연락 보내고 싶어졌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볼까 라고 하는 불씨가 짚어져서 상대방이 폰을 자꾸 쥐고 하양이에게 전화를 할까 카톡을 할까 문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행동 신호에서 타워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왜 연락이 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대방한테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뭔가 갑자기 너무 힘들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게 너밖에 없어서 혹은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또 반대로 우리 하양님께서 뭐 SNS라거나 인스타나 카톡에다가 내가 뭐 예쁜 사진을 올렸다 아니면은 어떠한 뭐 그림을 올렸다 했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상대방이 아, 나 안 되겠어. 나 그냥 보내버릴래. 라는 충동적으로 연락이 좀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라는 걸 봤을 때 컵 8번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도 아니야, 내가 떠나야지. 내가 너를 포기해야지. 그래야 서로가 행복하잖아.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카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애절하고 뭔가 좀 속상하다 그랬었어. 이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쉽게 말해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대가 너무 좋거든요. 평생 보고 싶은 사람인데 이분에게는 우리 하양님이 태양이야. 그 말은 태양은 24시간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하잖아. 즉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양이를 계속 보기는 어려운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이 상대방한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나한테 항상 밝은 빛이 되어주고 항상 너를 보면 내가 힘이 나고 뭐 이런 멘트를 조금 많이 하셨던 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는 되지 않잖아. 어차피 우리는 좀 힘들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계속 브레이크를 거셨다. 거리를 조금 두셨다. 그 이별도 갑작스럽게 이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봤을 때는요. 상대방이 움직여줘야 제일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 포인트 태양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굉장히 밝게 와요. 천진난만하게 하양아 뭐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하영아 뭐 안 바쁘면은 얘기 좀 해. 뭐 이런 진지한 컨셉이 아니라 요즘 뭐 해? 키키. 뭐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봤지 키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하양님들 눈에는 가벼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양이들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상대방은 이 연락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을 했고요. 수많은 포기를 했고요. 근데도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 하나로 연락이 왔다라는 걸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양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겁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가볍게 가야 될까요? 가볍게 가는 게 좋겠죠. 내가 갑자기 진지해져 버리면 상대방은 아씨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라고 하면서 또 이 딜레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양이도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관계를 조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분이 재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걸 봤을 때 야, 근데 여기서 검이 나오네요. 쉽게 말해서 대화를 막 잘 이어가다가 갑자기 확인하고 갑자기 성 긋고 갑자기 냉정해지고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양이들 상대방하고 이 좋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마음을 확 열어주지 말고요. 그대가 조금 첫날, 이튿날은 좀 편하게 대화하시다가 점차 하양님들이 생각하는 상대방하고의 연애라거나 조건을 조금씩 던져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뭐 원하는 게 있으면은 확실히 얘기를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근데 나 또 낮에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저녁에 뭐 연락 가면 좋겠어 라거나 그대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지만 이 관계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요. 또한 정확하게 표현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싫은데 좋은 척 하지 말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번 주에 보자 했을 때 난 안 돼 이번 주는 어려워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관계에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키워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연락이 옵니까? 조금 애매한데.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하양님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이번 주 안에 연락이 옵니까?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연락이 옵니까? 자, 두 분은 어차피 재회할 수 있는 타이밍은 들어왔습니다. 길지 않을 거고요. 웬만하면은 이번 달 안에 가볍게 연락은 올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상대방이 계속 조금 절제하네요. 마음은 막 끌어오르고 미치겠는데 컵 8번으로 잠깐 돌아섰다가 아예 안 되겠다 하면서 연락 오는 느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상대방에게서 연락은 올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비록 뭐 상대방이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포기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거.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양이들 입장에서는 얘한테 연락이 오면 갑자기 이게 온다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느낌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분은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말을 틱틱 하다가 이 관계가 낯으로 베일 수 있다. 즉, 끊어질 수 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뭔가의 핀트가 나가서 서로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 오가면서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는 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말이 맞다고 막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상대방을 대해야 재회를 해서도 행복해지실 겁니다. 두 분이 칼칼을 들고 계속 누가 이길래 누가 갑을 하고 을을 할래 라고 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마지막이죠. 제일 중요한 거. 재회를 위해서도 이 관계가 더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카드가 나왔죠. 쉽게 말해서 불안감, 착각,
착각하고 의심하고 상대방을 믿기가 어렵고 확신이 없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았을 때 나 혼자 추측하고 나 혼자 결정 내리고 나 혼자서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맞잖아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상상이 그대들에게는 가장 쥐약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건데 내가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얘가 바람피는 거 아니야? 얘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얘가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힐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대신에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뭐 평상시는 괜찮은데 뭐 자기 전에는 꼭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 있잖아. 그거는 꼭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우리 하양님들에 대한 마음의 불씨, 마음의 감정, 이성적인 감정 확실히 있습니다. 움직임은 올 거고요. 길어도 한 달 안에 올 가능성이 높으며 정말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지만 굉장히 순수하게 연락이 온다. 다만 상대방은 연락을 하면서도 이 관계가 근데 재회가 될까 안 될까를 계속 고민하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냥 순수한 컨셉으로 먼저 시작을 해라. 근데 여기서 재회까지 가기 위해선 계속 순수함보다는 하양님들이 뭔가 좀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그러면 우리 뭐 다음 주에 볼까? 아니면은 우리 근데 뭐 넌 요즘 뭐 만나는 사람 있어? 라면서 좀 확실한 이런 멘트들이 조금 더 관계를 진전시키기가 좋을 것 같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절대 자존심 싸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나 혼자서 추측하고 불안감 가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내면을 잘 다스려 주는 거. 그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리딩의 핵심이 연락이 오냐보다 오더라도 하양님이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리 하양이들 많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양이들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양님들 조금 힘내시고요. 나부터 챙겨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보라님들 카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상대방이 보라님들에게 연락이 올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카드를 쫙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서로가 타이밍이 진짜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 균형이 잡혀지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지금 우리 보라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봤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스. 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예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예스. 관심 있습니까? 예스. 즉 예스 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주도권을 조금 가지고 싶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두 분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하다가 싸웠다거나 좀 서로 이런 가치관 차이, 현실적으로 누가 더 옳아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싸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은 마음은 있는데 괜시리 자존심 챙기고 싶고 괜시리 주도권을 가지고 싶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너가 내 말을 좀 잘 따라줘 라는 그런 바람이다 보니까 일부러 연락을 좀 안 하고 계신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마음은 진짜 큰데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의 카드, 심판 카드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맞고 틀린지 계속 머리로서 판단하고 있어요. 보라 말이 맞나?
아, 보라가 얘기했던 게 맞을까? 진짜 맞나? 내가 지금 움직여도 되나? 또 씹히는 거 아닌가? 내가 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자존심이 막 뭉개지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요. 스스로 머리로 정리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충동적으로 연락이 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나 확실한 명분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항상 좀 공평하게 그리고 스스로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는 제이형처럼 막 내가 이럴 때 연락 보내면 이렇게 오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머리로 다 생각을 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그러면 왜 도대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검 5번 카드가 나왔죠. 결국에는 이기고 지는 싸움, 결국 내가 이기고 싶다. 자존심이 상한다. 너가 이제는 해라. 내가 손해보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박혀있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설령 조심스럽게 연락이 오는데도 만약에 두 분의 대화가 또 삐끗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은 답장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또 그냥 나는 그냥 한 말인데 얘가 괜시리 좀 자격지심 느끼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오해가 쌓아서 더 침묵이 되고 관계가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서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자존심 프레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연락이 옵니까를 봤을 때 컵 9번이죠. 결국 자기 기분 좋을 때 자기가 상황이 다 괜찮고 생각 정리 다 돼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좀 편하게 좋은 분위기로 내가 너한테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보라님들에게 연락이 오신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잘 지내라고 하는 안부 인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야, 내가 문득 옛날 사진 봤는데 너 좀 예뻤네? 너 좀 멋있었네? 이런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연락 자체도 보라님들을 많이 맞춰주는 느낌보다는 너가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 뉘앙스가 살짝 숨겨져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보라님들이 스스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막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야가 뭐라고 하든 아 그렇냐 라고 흘려. 뭘 하지마. 그냥 냅둬. 그래 니 신났네. 많이 신났어.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달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연락 오고 나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정이죠. 꽃 선생님 아까 그거 본 카드인데요. 맞아요. 지금 두 분은요. 이렇게 심판 카드, 정의 카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명명백백 뭔가 따져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쩌면 만나면 안 되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서로가 끌어당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야 내가 네 상황이 이런데 내가 그래도 만나잖아. 야 그러면은 나도 내 상황이 이러면도 어떻게든 너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연락이 온다면 우리 다시 사귀자. 다시 사귀지 말자. 이게 아니라 진짜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움직여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애매한 상태를 오래 끌지 말라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야 안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길면 일주일 2, 3일 연락했다. 그러면은 우리 볼래?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거나 너 만나는 사람 없냐? 라고 확실히 물어보거나 좀 두 분은 대화를 절대 F적으로 하지 말고요. T적으로 해주세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래야 상대방하고 말이 통할 겁니다. 내가 F로서만 가면은 대화가 안 통해요. 얘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 진짜 말이 안 통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가까운 타이밍에 연락이 오겠습니까를 봤을 때 가능성을 따지자면 오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뒤돌아서 있죠? 서로가 바라보고 있으면 연락이 오고 잘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뭔가 무기력하고 귀찮다 아니면 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결국 얘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다가 맞을 것 같고요.
마음은 있는데도 아, 나 조금 쉬어야 돼.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조금 타이밍을 더 길게 두려고 하실 수도 있다. 결국 한 번 망설이고 한 번 더 미루고 한 번 그때 다시 생각하고 자기 감정, 자기 타이밍을 알아서 돼야지만 움직여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입에 발린 말을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은 지고 집에 맞게 움직여야지만 연락이 오겠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 안에 올 거라고는 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2월 달을 기준으로 사실 명분 제일 좋죠. 설 연휴 잘 보내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죠? 그런 연락이 이런 명분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컵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 강하게 보라님들에게 연락이 오고 밀어붙이는 느낌보다는 조금 자기 위주지만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공략해 본다면은 두 분의 대화의 톤이나 말투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따뜻해질 수 있다. 날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보라님에게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아, 나도 사실 네가 많이 생각났어. 나도 사실 너가 많이 보고 싶었어. 라는 식의 감정을 말이죠. 그래서 이 조건, 이 뭔가 따스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대방이 우리 보라님들에게 조금 더 감정 표현이 진행이 될 거고요. 대신 누가 이기냐라는 포인트였다라는 거는 결국 누가 먼저 표현할래? 누가 먼저 물꼬를 틀래? 인 것 같아요. 보라님들이 만약에 상대방을 받아줄 의향이 있다면 그대들이 먼저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금 부드럽게 좀 맞춰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완지 여왕입니다. 우리 보라님들에게 필요한 좋은 카드로서 뽑아본 카드인데요. 우리 보라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당당하고 내가 나쁜 마음이 없고 어차피 나는 뭐 좋으니까 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유지한다면 어차피 편한 분위기로 갈 거고요. 내가 얘한테 꽁에 있고 과거에 대한 감정으로서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면 둘이는 또 싸우거나 또 헤어지거나 아예 관계가 이 쥐처럼 안 될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카드 리딩을 하고 나서 우리 보라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보라님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보라님들은 보라님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나는 지키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계속 완강하게 나의 생각과 고집만을 밀어붙이는 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닐 수 있지 않나 라는 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로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은 결국 명분이 필요하다. 스스로의 정리가 필요하고 스스로의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애매하게 뭔가 좀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두 분만의 기준을 맞춰갔으면 좋겠고 단 분위기는 부드러운 분위기일 때 이 관계가 다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지금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 세 번째 제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삐끗하면은 아예 그냥 연락이 중단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라님들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움직여 줄 때 한번 나도 어떻게 할지를 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확실하게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만 부드러우면서 나는 이렇게 좀 지조 있게 평범하게 부드럽게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보라님들 리딩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